자, 이제 소득 처분이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했던 그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 있죠, 여러분들. 응? 아까 했던 제가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세무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표정이 나쁜 놈의 새끼 표정이신데 뭐냐면 제가 보여드렸어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왜 여기 있냐? 여기에 보시면 이게 가산 조정, 차감 조정도 있지만 보시면 소득 처분이라고도 있죠.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세무 조정이다라는 건 아까 했던 가산 조정, 차감 조정하고요. 지금 하는 소득 처분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세무 조정한다라고 해요. 알죠? 그러면 소득 처분이 아까 했던 가산 조정, 차감 조정보다 훨씬 어려워요. 알죠?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가산 조정, 차감 조정 몇 번 하시면 못 하시는 분 잘 없어요. 요 소득 처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소득 처분의 이해. 우리 법인세법으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법인세법으로 설명드리면 소득 처분 되게 어려워요. 알죠? 저는 회계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뭐냐면 자, 앞으로 제가 BS라고 하면 재무상태표, IS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예요. 뭐냐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장부와 세법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가산조정, 차감조정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가산조정하고 차감조정이란 장부와 세법의 손익의 차이예요. 손익의 차이. 손익의 차이가 날 때 그걸 가산조정, 차감조정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손익의 차이가 나면 재무상태표의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나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나지, 당연히.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부와 세법의 재무상태표 개정의 차이를 알려주는 게 소득 처분이에요. 요걸 우리가 소득 처분이다라고 하거든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얘가 소득 처분이에요. 이 소득 처분이 여기 유보,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세모 유보를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다라고 해요. 아셨죠? 암기. 그리고 사회 유출, 기타. 요렇게 이걸 소득 처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게 장부와 세법의 손익의 차이는 가산조정, 차감조정으로 장부와 세법의 재무상태표 개정이 있죠. 자산부채, 자본의 차이는 소득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소득 처분인 플러스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 할게요. 이 앞에 있는 유보를 마이너스 유보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플러스 유보라고도 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외우시는 거예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플러스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는요. 뭐냐면 장부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의 차이를 우리가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가 장부가 클 수도 있고 세법이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떨 때 플러스 유보가 나오고 어떨 때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외우셔야 돼, 반드시.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장부상 자산이 100이래요. 해당 시점에 장부상 자산이 100인데 세법상 자산이 120이래요. 그럼 세법상 자산이 20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세무조정이라는 게 똑같아요. 또 평상시대로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작성하고 나중에 신고할 때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알려주는 거 똑같이. 그게 손익의 차이는 가산조정, 차감조정이고 재무상태표 개정의 차이는 소득처분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상 자산 100에서 세법상 자산 120으로 맞춰줘가지고 요걸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장부상 자산에서 세법상 자산으로 갈 때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장부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많으면 세법상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유보다라고 해요. 좋은 말 할 때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유가 없어요. 암기 필수. 그래서 세법상 자산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게 뿔유보예요. 뿔유보 플러스 유보. 자, 이제 반대로. 자, 장부상 자산은 100. 근데 세법상 자산은 80이래요. 그럼 이때는 장부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작죠. 항상 기준이 세법이 돼야 돼요. 세무조정은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이라는 거 신고조정 의미한다면서요. 맞죠? 그럼 당연히 신고할 때는 법인세법에 따른 입금, 송금, 자산부채 자본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법인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법인세가 돼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장부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적대요. 그럼 이때는 100에서 80으로 자산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죠. 그래서 세법상 자산을 해당 시점에 줄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유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은 자산 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부채 가지고 설명할게요. 부채 가지고. 자, 부채. 자, 장부상 부채가 100, 세법상 부채가 120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부채보다 세법상 부채가 크면 당연히 우리가 세법상 부채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어떤 유볼까요? 아마 대부분 PPT 가지고 계셔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발 보지 말고 좀 해줘요, 여러분들. 저,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유보예요. 자, 일단 그지같이 설명해볼게요. 정말 쓰레기 같은 설명. 완전 쓰레기. 근데 이 쓰레기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은근히 요거를 처음에는 많이 하실 거예요. 뭐냐? 여보세요. 자, 장부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많을 때 불려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지금 세법상 부채가 장부상 부채보다 많죠. 그럼 위하고 반대잖아요. 그렇죠? 여긴 자산이 많은 거고 여긴 세법상 부채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유보. 제가 말씀드린 거지 같은 설명이라고. 그죠? 완전 개 같은 설명,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 같은 설명이지만 나중에 실제 초심자분들은 이게 좀 더 나중에 부채는 좀 와닿아요. 왜냐면 부채가 생각하기 조금 까다롭거든요. 자, 정확한 설명할게요. 아까 우리가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장부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의 차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자산하고 부채의 차이가 나면 장부하고 세법에 뭐의 차이가 날까요? 최종적으로. 자산 빼기 부채가 뭐예요? 그럼 자본이죠. 그럼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자본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장부와 세법의 순자산, 여기 자본이죠. 자본의 차이가 플러스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래서 장부하고 세법의 자본의 차이가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그럼 어떨 때는 플러스 유보냐? 이걸 적어 놓을게요. 자, 어떨 때는 플러스 유보냐면, 자, 여기요. 장부상 자본보다 세법상 자본이 커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세법상 자본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플러스 U보다라고 해요.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부상 자본보다 세법상 자본이 작아요. 작으면 당연히 세법상 자본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요게 해당 시점에 마이너스 U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유보가 요 두 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세법상 자본이 적으려면 여기요. 세법상 자본이 감소하려면 세법상 자산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 그럼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자산하고 자본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그죠? 네, 부채하고 자본은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다른 방향이잖아.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부채가 늘면 자본을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법상 부채가 증가. 저 여기 세법상 부채 증가, 세법상 자산 감소하면 세법상 자본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예요. 되셨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맘대로 안 돼. 본인 맘대로 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장부상 부채보다 세법상 부채가 적대요. 여기가 100, 여기가 80.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얘는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장부상 부채보다 세법상 부채가, 아이고, 적은 거잖아. 뭐 하고 있냐. 적어요. 그러면 세법상 부채를 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채를 감소시키면 자본이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세법이 자본이 증가해야 되니까 플러스 유보. 이게 은근히 초심자분들한테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처음에 추천드리는 건 자산을 완벽하게 외우시는 거예요. 응? 자산을 완벽하게. 그렇죠? 세법상 자산이 증가하면 풀유보. 그렇죠? 여기 세법상 자산이 증가하면 플러스 유보. 그럼 세법상 부채가 증가하면 마이너스 유보. 이게 은근히 처음에는 통한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법상 자산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유보. 그럼 세법상 부채가 감소하면 이때는 플러스 유보.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FM대로는 요거지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며칠간은 설명을 야매로 할 거고 편법으로 할게. 편법. 예전에 한번 그 야매라고 했다가 그 친일파 아니냐고. 친일파는 아니고 그 선생님이 일본을 너무 좋아하시는 이렇게 수강평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매라고 많이 했다가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편법. 괜찮다. 편법. 편법. 그렇게 쓰지 마세요. 친일파 됐잖아 갑자기. 당황했을 때. 물론 HRD 말고 그냥 일반 학원 평이 남기긴 했지만 당황했어요. 그래서 편법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올바른 요 세법상 자본 증가할 때 플러스 유보고 세법상 자본 감소할 때 마이너스 유보다 설명드릴 거고요. 알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밑줄 치고 쉴게요. 자, 어디냐?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자, 44페이지. 자, 어디냐면 거기 2번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있죠, 여러분들? 큰 2번. 그리고 가로 1번 유보의 개념이라고 있을 거예요. 항상 유보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유보는 세트입니다. 자,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중간에 굵은색 글씨 보이세요? 따라서 여기요. 굵은색이라면 진한색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줄 좀. 자, 따라서 유보란 회계상 순자산, 자본과 법인세법상 순자산의 차이를 말한다.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52페이지 갑니다. 52페이지.
교재 52페이지 오세요. 자, 52페이지의 중간쯤 보시면 유보 요약이라고 있거든요. 별표. 유보 요약의 별표입니다. 자, 별표고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혹시 거기 회계상 순자산보다 세무상 순자산이 크다라는 부등호 보이세요? 첫 번째 칸에 밑줄 좀. 회계상 순자산보다 세무상 순자산이 크다라고 돼 있는 거 밑줄. 그러면 세법이 자본이 많으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플러스 유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소득처분 플러스 유보에 밑줄 치시고 자, 다시 표에서 아래쪽 보시면 혹시 회계상 순자산보다 세무상 순자산이 작다 보이세요? 부등호? 밑줄. 회계상 순자산보다 세무상 순자산이 작다. 꼭 세법 기준 돼야 돼요. 해석하실 때도 여러분들 장부 기준 때문에 난리나 나중에. 예. 자, 그럼 이때는 세무상 자본이 적으니까 세무상 자본을 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세법상. 맞죠? 그럼 자본이 감소해야 되니까 소득처분 오른쪽에 마이너스 유보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금 못해요. 그냥 일단 지금은 당장 요 두 개 외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신 것만. 네, 좀 이따가 돌아와서 뭐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 차감조정 마이너스 유보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도 나가 볼게요, 여러분들. 범위스 재밌죠?